네, 안녕하세요. 2020년 문학주간 문학은 더 가깝게 강릉에서 가능한 문학에 대해 진행과 연출을 맡은 권민경이라고 합니다. 안녕. 문학주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강릉이고요. 강릉 명주동의 예술가의 집 뜰뽕이라는 공간이에요. 일단 저희 먼저 소개를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노래하는 트루베르에서 노래하고 곡을 쓰고 있는 나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소개. 네, 원래 소설로 데뷔를 했으나 이제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에세이도 내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송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와. 네, 저는 시 쓰는 권민경이고요. 저희 오늘 강릉에서 만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강릉에서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나디아님. 네. 일단 여기 뜰뽕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강릉 명주동 뜰뽕은요. 예술가의 집 프로젝트로 2020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예술가의 작업실과 레지던스 혹은 작업 전시장의 중간에 위치한 어떤 공간입니다. 최재현 설치미술가의 중심으로 그래서 앞마당과 뭐 여기 안에 있는 장소들도 이제 최재현 설치미술가의 도화지로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옆방에는 또 제가 시도 적어놓고 사진도 붙여놓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서 여기서 차도 마시고 놀고 그런 공간입니다. 올해 12월까지요? 네. 그러면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네, 아무 때나 일단은 지금 오픈 스튜디오 기간이고요. 네. 저희 오시고 싶으시면 시국이니만큼 뭐 인스타에 댓글 하나 남겨주시거나 네네. 따로 신청을 조금 해주시면 언제든지 네네네. 와주시면 되고요. 뜰뽕 인스타에다가 신청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술가의 뜰, 뭐 그런 예술가의 섬, 뭐 그런 느낌인 뜰뽕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저희 행사 제목이 강릉에서 가능한 문학에 대해였잖아요. 그래서 강릉에 대한 소개, 뜰뽕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뭐 주변 분들 많이 놀러 오시고 여기 옆에 봉봉마을관도 들려주시고 뜰뽕에도 많이 다녀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명주동에 또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문학주간 프로그램 이곳에서 하는 게 되게 의미 깊은 것 같은데요. 일단 강릉에서 가능한 문학이 무엇인가를 약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같이 원래 저희가 유튜브로 문짝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무튼 코너를 네, 같이 네, 네.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맞아. 공식적인 진행보다는 약간 저 멀리 가는 이야기 아니면 TMI가 조금 넘칠 네. 수도 있으니까 좀 예,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저희 오늘 재밌게 네.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강원도에 살았다 혹은 살고 있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서로 강원도에 살게 됐는지를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지연 선생님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해 오게 됐는지. 알라딘 예스24 교보 모두 판매 중이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전참 전국 판매 중이고요. 독립서점에도 막 입고돼 있는 책이랍니다. 네, 뭐야? 책이랍니다. 일단은 그 동해에서 20살이 아니죠. 21살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1년 동안 살면서 신춘문예도 준비해보고 이러자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친구랑 같이 이제 맨날 술이나 먹고 하다가 친구는 결국 글을 완성해서 투고를 했고 떨어졌고 그리고 저는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그냥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굉장히 십몇 년이 지나고서 우울했던 어느 날에 이제 저의
현자 권민경 시인께서 우리 각자 좋았던 시절을 항상 되새기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난 언제가 좋았지? 이러면서 항상 호시절은 좀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구나. 내 호시절 언제였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게 돼서 나 그러면 동해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때는 너무 술만 먹느라고 잘 못 즐겼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동해에 내려왔고 네. 역시나 술만 2년 동안 먹다가 다시 서울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얻었잖아요. 네. 동해 생활. 동해 생활도 없고 땡짝을 이렇게 얻으셨죠. 그다음에 첫 소설집도 거기서 못 먹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때 억지로. 뭐 그렇게 의미를 둡시다. 네,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책을 동해 생활이 나왔다. 아, 동해 생활 띵짝 나왔다고. 그래. 거기까지. 띵짝이 했고요. 이렇게 안 팔릴 리가 없어. 스테디로 이제 팔릴 가자. 거예요. 맞아, 팔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보내라니까요. 강원도에 온갖 지자체에 이거를 네. 책을 보내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네, 보내주십시오. 특히 동해에는 꼭 보내셔야 돼요. 동해 온갖 기관에다가 보내셔야 우리 돼요. 한번 떠봅시다. 어디 시청에 보내고 시청도 보내고 뭐 문화재단, 문화재단 없죠? 네, 없어요. 그 강원문화재단에 한번 보내주시고 도서관. 도서관에 난리 아주 관공서에 미쳐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게 이 동해라는 이름을 갖고 책이 그럼. 나온 게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강원 도민일보 민일보 뭐 또 등등 강원도 관련 황지연 소설가는 강릉에 자주 와보신 거예요? 강릉에 엄청 자주는 아니고 일단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사실은 서울에 산다기보다 제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예술영화관 이런 데 가려면 한 3, 40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동해에 살면서도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차 타고 강릉의 예술영화관 신영 40분. 신영극장 있죠. 네. 거기 3, 40분이니까 굉장히 예술을 내가 잘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저희 나디아님은 네. 강원도에 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좀 한 20대 초중반부터 괜히 이제 바다 앞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 로망이 늘 있잖아요. 예술가들은 또 제주도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현실적으로 제주도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일하기는 좀 힘드니까 속초 정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송지연을 만나서 송지연이 모든 로망을 제가 행동으로 옮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친구 집이 그 바닷가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막 오징어 배가 별처럼 막 떠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동해 어떻게 하면 동해 한 번 더 갈까? 지연이네에서 어떻게 한 번 더 잘까? 이렇게 막 서울 가서 궁리를 하다가 강릉에서 이제 문화재 야행 공연이 있었어요. 버스킹 팀 구한다해서 저희는 버스킹을 하지 않는데 일부러 또 버스킹을 구해서 그러면 겸사겸사 지연이네에서 자고 물놀이도 하다가 공연하고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강릉에 한번 살아볼까 해서 강릉에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네. 갑자기 이거 실화임. 싫어고요. 그리고 지연이네 집에서 잘까 하는 내용들은 이 네. 동해 생활에 실려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저와 송지연 작가가 어떻게 만나고 친해졌는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그거 뭐지? 여고괴담 그것처럼 이렇게 계속 띵띵띵 계속 나오게 띵띵띵. 알았어. 무섭네요.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또 재밌게 잘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나디아님 강릉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전 좋아요. 저는 일단은 저도 집 앞에 굉장히 바다가 가깝고 집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바닷가 앞에 살아서 잘 걷게 되고 바다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다가 주는 힘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계기가 되고 네, 일단 첫 번째 바다 너무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저 벌써 산지 2년 됐는데 2년 넘었는데 바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카페도 많고 맞아요. 예쁜 네. 카페 진짜 많더라고요. 많고 네. 이 명주동에도 많더라고요. 네, 명주동도 카페 거리가 있어서 또 명주동에 또 예술가들 작업실도 좀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강릉이 저를 그래도 잘 받아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 강릉의 새로운 인사. 인사? 나디아. 처음에는 이제 바닷가 운동 나갈 때 남편이랑 거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모자 쓰고 운동복 입고 이렇게 걷다가 이제는 세수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왜냐면 가끔 아는 사람 만나요. 가다가 아니 이거는 그 전에 얘기인데 저번에 저희가 나디아님의 집에 놀러 갔었는데 네. 어디 카페인가 어디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네. 그래서 동네 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사가 이렇게까지 인사하는 사람 처음 봐. 동네 개를 하고 아는 척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존경의 마음을 그때 가졌죠. 그 친구 굉장히 귀여운 동네 개라가지고 맞아, 강릉에는 개도 귀여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심지어 산책시키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 걔를 알았어. 아,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동해에 동해 좋은 때 네. 좋은 점이 어떤 거였어요? 동해도 일단은 바다가 정말 아름답고 저도 이제 집에서 바다가 보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딱히 막 바닷가 앞까지 걸어가지는 않았는데 베란다 문만 열면 바다가 있었고 바닷가까지 걸어갈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좀 멀죠. 멀죠. 그 어달 해수욕장까지는 가까운데 그거는 여름에 이제 한여름에 해수욕해야지 이러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거기 내려가면은 한 15분 20분. 오, 네. 가깝네요 생각보다. 네. 왕상 해수욕장에 꼭 가고 싶은 거예요. 물놀이에서. 맞아,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망상이지. 어달에 왕상이 가도 좋아요. 되는데 망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또 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동해의 좋은 점은 바다가 예쁘다라는 거. 그거면 됐지. 바다면 그냥 끝이에요. 맞아요. 바다 때문에 살고 있기 아니, 때문에. 그리고 나 하나 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 어, 동해는 제가 이제 아까도 낮에 수업하고 정말 지친 와중에 좀 더 잘까 어쩔까 하다가 먹고 온 설렁탕집이 있는데 아 거기 동해는 회가 아니라 한우 설렁탕을 먹어야 돼요. 무슨 설렁탕? 한우 설렁탕. 한 우리 그 갔던 어, 데 맞죠? 한우 설렁탕.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정말 명물이다. 동해 명물이다. 먹고 사는 거 아이고 중요하지. 명물이다. 두 분 어쨌든 수도권에서 벗어나가지고 지방이라는 말이 되게 조금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네. 지방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예술 활동도 당연히 이제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됐나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에 각각 사실 때 내 예술 활동에 그래도 이 환경이 조금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예술 활동은 솔직히 좀 불모지라서 그런 활동이 뭐 좋았다 이런 말은 조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랑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있어서 그게 또 앞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앞으로 또 받아들이거나 제가 내보여야 할 예술이 좀 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불모지라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 강릉에 일부러 장소를 정해서 내려왔잖아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판을 자주 좀 더 깔아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사실 네. 강릉에 KTX 타면은 진짜 그쵸. 청량리역에서 엄청 1시간 빠릅니다. 30분밖에 네네네. 안 걸려가지고 마음 먹고 오면 되게 가깝긴 해요. 네네. 저는 또 서울로 일로 다니고 하니까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또 문짝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네. 강원 저희 콘텐츠 문화재단 있습니다. 등등 여러 지자체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는 네. 자주 와서 자주 홍보도 와서 해드리고. 저희 문학 얘기도 하고 그쵸, 네. 재밌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주목해 주세요. 네. 홍재원 소설관 어떠셨어요? 도움된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동해상알이 나왔다는 게 벌써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질문을 봤을 때는
뭔 도움이야? 막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거의 청탁도 진짜 전무하던 시절이었고 정말 아르바이트를 그치, 카페 알바. 카페 알바하고 마트 마트, 알바하고 이마트. 땡마트. 중간중간에 뭐 일용직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일용직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야 무슨 그 공사판자인 줄 알았겠네. 아무튼. 네, 뭐 일용직 노동자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일용직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살아서 예술 활동을 사실은 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연결고리도 굉장히 약해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예술가들을 이제 뭐 알아본다든지 서울 예술가들 알아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강원도는 그런 조사도 별로 없고 일단은 어디에서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이제 제가 일을 구하려면 그런 거를 어딘가에 어필을 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법인데 그런 연결이 좀 느슨하다고 해야 되나?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연출님이 의도하신 거는 여기서 되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 맞아. 같은데 이용하고 있어. 아니에요. 이걸 뭐 어떤 질문이냐면 거의 그거잖아요. 무슨 네. 설문조사할 때 어, 좋으냐 안 좋으냐 물어보고 보통이다. 그냥 아니 전혀 그렇다. 아니다. 막 이러고 그 수준의 질문일 뿐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솔직합니다. 아시죠? 저희 솔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릉에서 가능한 문학이 뭔지 찾는데 맞아. 안 찾아주면 에이구 찾지 못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대수익수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 예술에 관련돼서 이런 게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저번에 도서관 얘기도 저희 했었거든요. 네네. 도서관에 책이 조금 더 다양하게 뭐 구비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문예지 같은 거 좀 더 그쵸.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네. 이건 출판사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방에는 문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뭐 맞아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적다고 하니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강릉이랑 문학이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 허균 뭐 허난설원 기념관도 따로 있고 한데 강릉에서 사는 사람들은 강릉과 문학에 대해서 접점을 거의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어느 관광도시에 조금 치우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칠의 정도로만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약간 이제 문학이나 뭐 인문학 이런 거에 대해서 강릉 시민들은 되게 정말 수준이 높으시고 그런 걸 찾아다니세요. 왜냐면 이런 조그만 저희 예술가의 집까지도 일부러 찾아오시는데 너무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향유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게 공간이나 뭐 시간 혹은 뭐 예산이 제약이 돼서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강릉에서 살아보니까. 근데 조금 더 뭐 문화기획자라든지 조금 그런 문학 행사 같은 것들을 더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절실합니다. 네네. 뭐 작가들한테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 게 뭐냐면 여기에 뭐 글이라도 짧은 시라도 몇 개 있어서 같이 있으면 예를 들어 네네네. 콜라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머무는 시간도 오래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보완이 될 것 같으니까 문학이 생각보다 콜라보하기도 쉽고 또 그럼요. 보충해줄 수 있는 역할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도와주시면 훨씬 또 좋을 것 문학이라는 장르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적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약간 거기를 좀 더 생각해보고 좀 재미있게 네.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는 뭐 배우러 다니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생각에 나옵니다. 둥둥둥둥. 취미의 왕. 네. 그래서 배우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제가 이제 주업으로 요새 이제 삼고 있는 것이 교육은 교육 강의
왜 글 쓰는 게 아니라 교육자야. 강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업을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진짜 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동해에 있을 때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네, 누구도 날 찾지 않고 그런 상태가 저도 뭔가 배우고 싶은데 배울 게 없고 네네네. 제가 뭔가를 나눠드리고 싶어도 그게 좀 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도 분야지만 문화예술의 교육 분야가 제일 좀 취약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네. 강원도엔 뭐 문학 레지던시가 있나요? 또 강릉에 레지던시 하나 지으면 아,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학 작가들과 콜라보로 뭐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레지던시 좋죠. 네. 젊은 작가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 네, 많이 맞아요. 들을 수 있는 환경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면 진짜 강릉에서 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문학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네네.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월엔 마지막 서핑. 10월이라니 생각나는 것은 우울한 일들 뿐.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언제나 그렇듯이 한 게 없다는 거. 뭐 그런 것들만 떠오르는 마당에 친구들을 붙잡고 너희 10월은 어떠냐고 물어봤다. 끼리끼리라더니 역시 나와 비슷한 대답을 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몇몇 대답들은 조금 특별해서 적어두었다. 육스를 한 친구는 10월이면 수시기간 아닌가요? 라고 했고 아토피를 달고 사는 친구는 여름이 지나가서 가려움이 좀 나을 시기 라고 답했다. 그리고 최근에 사귄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국내에서 서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라고. 서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무렵 동해에서 사귄 친구가 제안했다. 서핑해볼래? 10월인데? 원래 서핑은 10월까지야. 이 시즌 지나면 다음 3월까지 기다려야 돼. 얼만데? 강습까지 다 해서 종일 5만원. 나는 코를 외쳤다. 괜히 쫄았어. 라고 생각하며. 아, 나는 왜 이다지도 부의 향기가 나는 것 앞에서 작아진단 말인가. 어쨌든 친구와 나는 바로 다음 주에 예약을 잡았고 친구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강습은 나만 받기로 했다. 당일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에 한기가 돌았다. 이런 날 바다에 들어간단 말이야? 하루 종일 5만 원이라더니 추워서 30분도 못하겠는걸? 생각하며 어찌어찌 서핑숍에 도착해서 꽉 끼는 수트를 입고 화장실에 간다고 친구에게 벗겨달라고 하고 다시 나와서 또 수트 입기를 반복하며 드디어 해변에 도착했다. 강사는 나를 보자마자 대뜸 오늘은 초심자에게 좋은 파도가 별로 아니네요 라고 했고 해변에 누워서 허우적거리는 강습이 시작되었다. 두꺼운 수트 탓인지 땀이 흘렀고 서핑은 역시 10월까지 가능한 거였구나. 이제 제발 바다에 넣어주세요. 나는 간절히 빌었다.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쓴 까닭에 내일 분명히 갓 태어난 아기 사슴처럼 걷게 되리라 예감할 무렵 드디어 바다에 들어갔다. 강사는 파도를 기다리는 법을 알려준 뒤 몇 번 보드를 밀어주고는 이제부터 자유시간이라고 했다. 누가 보드를 밀어주지 않자 패들링만으로는 파도를 잡기 어려웠다. 해변에 보드가 도착하면 끌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일이었다. 보드는 너무 크고 무거웠고 그에 비해 나는 너무 작고 근력이 없었다. 저 멀리 친구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를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보드에 매달려 생각했다. 너무 외롭다고. 외로운 순간이면 모든 것이 내 삶의 징조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그랬다. 앞으로도 이렇게나 많은 먹먹한 순간들이 날 기다리고 있겠지. 나는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혼자 힘으로는 통제할 수조차 없는 보드를 붙들고 있는 지금처럼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한 사람이 파도다 라고
하고 작게 외쳤고 나는 나도 모르게 보드에 엎드려 패들링을 시작했다. 그 순간 파도를 탔다는 직감이 들었고 나는 일어나려고 시도했지만 그대로 엎드려서 쭉 해변까지 밀려갔다. 그리고 곧장 뒤집혀서 버둥댔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어떻게든 보드를 잡아 해변으로 올라왔다.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으면서 나는 바다에 떠있는 서퍼들을 보았다. 모든 게 파도를 잡는 이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속도가 붙는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구나. 그 뒤로는 별로 외롭지 않았다. 잘 타는 사람들도 다들 이 한순간을 기다리며 앉아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마음이 놓였다. 나는 일어나기를 포기하고 엎드린 채로 마치 썰매를 타듯이 몇 번씩 해변으로 밀려나갔다가 바다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네, 이거는 동해생활, 제가 쓴 에세이 동해생활에 실린 10월엔 마지막 서핑이라는 챕터의 일부고요. 고른 이유는 강릉하면 바다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 책에서 바다에 가는 에피소드가 몇 없는데 이게 이제 바다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 이 챕터를 골라왔고 또 마침 10월인데 10월의 마지막 서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서 네, 이것으로 한번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강릉에 대한 얘기 아까부터 계속 했는데 첫인상이나 뭐 그런 게 기억이 나세요? 강릉에 처음 왔을 때 기억? 언제요? 언제 오셨어요? 좀 어릴 때는 왔었던 어릴 것 때? 같은데 그거는 사실 기억은 기억이 안 나고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가족여행으로 이제 가족여행. 주문진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또 그거는 좀 생생하게 나요. 강원도 여행인 거예요? 네, 강릉에만 왔어요. 음. 그때 주문진하고 그때 당시에 도깨비가 끝나서 그 주문진에 이제 김고은과 공효님이 그 꽃다발을 주면서 이제 서 있는 부두 이런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주문진에 사람들도 많이 갔었고 저도 왔던 기억이 나요. 그 도깨비 때문에 그럼 보러 오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속초도 자주 갔었고 뭐 그 전에 삼척도 갔었다가 이제 강릉에 한번 와보는 계기가 됐었어요. 저는 정동진이 강릉 네 맞아요. 남강릉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친구 따라서 엄마는 안 갔어요. 저만 엄마 뭐지? 친구한테 맡겨놓고 네. 뭔가 당일 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동진에 내려서 거기에 있는 박물관 구경하고 뭐 무슨 오죽헌인가? 대나무가 엄청 많고 맞아요. 멋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안에 그게 있었어요. 트램펄린. 그래서 방방 탔구나. 대나무 숲, 아름다운 대나무 숲에서 방방 탔어. 좋다. 탔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고 이제 환상적이네요. 그날 하루만 놀고 이제 돌아갔던 그게 저의 강릉의 첫 인상. 저는 강릉을 처음 왔을 때가 2014년인가? 15년에 처음 왔었는데 다 유명한데 이제 초당 순두부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커피거리도 유명하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데 가서 환장을 했거든요. 막 뭐 아까 얘기도 했지만 관아에 가가지고 네. 삿도놀이를 네네. 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저 결혼식 할 때 화면 같은 거 동영상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삿도 옷 입고 이렇게 자료하면 되나요? 네, 그릴 수 있는데 너무 조그매요. 사진이 옛날이라서 화질이 굳이. 그리고 바로방. 바로방 네, 바로방 좋아요.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네. 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봤자 저는 관광객이었잖아요. 그래도 되게 좋은 인상으로 갖고 남아 있는데 우리가 강릉에서 할 수 있는 문학기에 뭐가 있을까를 저도 혼자 생각해 보긴 했는데 이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뜻이 누가 받아줄 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획안을 던지는 겁니까? 네, 일단 네. 기획안 한번 던져보고 던져보자.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 분은 이제 고맙다,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풍녀소설가 얘기 좀 해주세요. 부담스러우십니까? 생각하고 싶은데. 강릉생활 한번 쓰시죠. 강릉은 좋다. 우리 강릉에 대한 뭐 그런 얘기. 강릉 엔솔로지 뭐 이런 거 좋다.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엔솔로지 할 때 KTX 기차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갔다 와서 당일치기를 하든 말든 그건 당신 마음이고 알아서 강릉에 써라. 대해서 이제 쓰고 그걸 책을 내는 거죠. 갔다 와서. 지원은 KTX 표? 그 다음에 원고료? 그렇군요. 네. 원고료를 조금 올려줘도 되겠다. 원고료를 올려? 네, 원고료. 아니 원고료를 올리면은 교통비 내가 내란 말이 할까 원고료를 적당히 주고 교통비 따로.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KTX가 생겨가지고 네. 너무 가까워서 그런 기획해서 뭐 해보라고 판을 깔아주면 너무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KTX가 생기면서 당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네네. 아침에 진짜 일찍 오거나 밤에 와서 뭐 아침에 일출 보고 그다음에 안 자고 이제 놀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일정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자기만의 강릉을 그렇게 조금 짧더라도 이렇게 자기만의 강릉 여행을 나누는 뭐 그런 글도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글 에세이도 좋고 네. 소설도 좋고 뭐 사진도 여러 가지 좋고.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강릉에 좀 여러 설화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주동이지만 옆에 이제 시내 가면 음. 월화거리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월화거리인데 월화설화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경포호수 가면 경포호수에 관한 또 설화가 있고 근데 설화는 사실 좀 다 비슷하긴 한데 그다음에 뭐 제가 또 찾아보니까 강릉 단오제에 관해서도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화를 모아서 그게 처음엔 설화로 시작됐지만 그게 뭐 공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인형극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문화 공연이 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저는 얼마 전에 송지연서가 엔솔로전 했잖아요. 그 옛날 노래 가지고 그거를 듣고서 뭐 자기의 소설을 창작해서 발표하는 엔솔로지였는데 설화를 갖고 현대식으로 각색해가지고 써보는 것도 글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형은 어쨌든 옛날 거나 지금이나 원형은 통하는 그쵸. 거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그 옛날에 스터디 했을 때 구전설화 스터디를 했어요. 이상한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그 구전설화 녹취를 그 방언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충청도 설화 이러면 같은 이야기인데도 이제 충청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 녹취를 그대로 풀어가지고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스터디 마무리로 설화 하나를 정해가지고 쓰자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등단 전이고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일단 이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재구성하는 게 저는 제가 아예 창작하는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다. 어떤 영감을 얻는 건 모르겠는데 이미 서사가 있는 것에서 얻어온 서사를 또 만들기엔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만화를 그리면 좀 차라리 재밌지 않을까? 저는 시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 쓰는 거는 내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재창작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사진도 굳이 설화라고 해서 뭐 고풍스러운 사진을 찍는다기보다 약간 모던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화랑 같이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네.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설화 얘기를 하니까. 시랑 사진 이렇게는 되게 잘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강릉에도 작은 서점들이 좀 쬐끔 있어요. 네네. 쬐끔? 네, 조금 있는데 그런 뭐 아까 엔솔로지 그거 뭐 프로그램에 아니면 작은 서점 뭐 스탬프를 받아오면은 뭘 준다든지 또 작은 서점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안목해변에도 안목 책방이 있고
시내의 뭐 고래 책방, 음. 마른 책방이 좀 굉장히 큰 서점이기도 하고 거기서 문화 관련 계획들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고 네. 계시군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이쪽 건너편 동네에 이제 한낮의 바다라는 또 작은 책방이 있고 그 위에 또 깨복이라고 있고 하니까 깨고 가봤어요. 진짜요? 네. 언제요? 그 초창기에 강릉의 예술에 취해보고자 오. 왔던 그 시기에 동해- 깨북에 갔습니다. 동해 초반에 살 때요? 네. 어. 거기 깨를 주시. 네네 맞아요. 줘요? 깨를 왜 책 줘요? 사면 깨를 주시. 그 먹으라고 네 해주시는 참깨. 거예요? 깨부가 아시는구나. 특이하다. 작은 책방들. 작은 네네. 책방 스탬프 사업. 투어. 투어 사업. 네. 책방마다 근데 그런 약간 차별된 점들이 있어야겠네요. 예를 들어 그쵸. 깨를 주신다든지 깨를 주신다든지 뭐 깨를 준다니 저기 시만 뭐 이렇게 문화컬처, 문화컬처 한다든지 네네. 네. 통장도 주셨어요. 통장이요? 네? 통장이요? 무슨 그때는 통장이요? 무슨 책 통장 이렇게 아. 해가지고 내가 산 책을 거기 기록해 오. 주는. 재밌다. 그런 거 그렇구나. 재밌네요. 네. 그리고 조그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차별점을 만드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안목해변이 너무 유명해서 이거 조금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네. 거기서 순회낭독회 하면 좋겠다. 왜냐면 커피집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커피 가게마다 다 차별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다 예쁜 예쁜 그 경치를 배경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시 같은 거요 아니면 뭐 어떤 문학 작품 같은 거 같이 읽으면 네. 좋겠다 좋을 것 싶어서 같아요. 순회는 그냥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뭐 이번 주에는 뭐 어디 이번 주에는 어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낭독회 하면 그리고 낭독회 하는 뭐 축제 기간 같은 거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커피 축제가 있다고 아까 나디아님한테 들었는데 네. 좀 더 다른 문화 예술 장르랑 조금 복합적으로 되면 훨씬 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조그만 기획인데 그 기획 하나들이 그쵸. 아기자기하게 여기저기서 펼쳐지면은 더욱더 풍성한 강릉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나디아님이 아무래도 강릉에 사시다 보니 강릉에 오게 될 기회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에도 문학주간 때문에 강릉에 왔잖아요. 네. 강릉에 자주 오다 보면 강릉과 관련된 문학 작품도 자연스럽게 쓸 것 같거든요. 아까 뭐 앵설루지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 자주 오게 되면 그 마음이 가면 작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 같은 거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강릉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다에 눈이 내리면 고태관 손짓을 잃는다. 목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말해야 하는데 입술을 떼면 날숨으로만 너를 발음할 것 같아서 내 눈동자에 든 너를 읽는다. 너는 어기지 않은 약속을 찾는 동안 나는 자꾸 눈을 깜빡거리고 손짓을 잃고 나면 그 다음은 긴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른다고 떼어낸 속눈썹을 불어내면서 소리 없이 소원을 빌어. 내 소원이 나였으면 어쩌나. 해변에 찍힌 발자국 곁에는 손가락으로 적은 글자 안모.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꼼지락거려 가지를 뻗어나간 손장난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모로 누워 잠든 등에 손가락으로 이파리를 하나씩 달다가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건 내 쪽으로 돌아 누워 달라는 거. 우리는 우리를 잃겠지. 파도가 모래 위 글자를 지우는 것처럼, 파도가 잠시 멈춰 쉬길 바라는 것처럼. 깨어나도 생생한 꿈에서는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 시린 손을 불면서 눈을 굴린 자리에 새겨진 글자는 읽지 못했지만 너를 소리쳐 부르느라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웃음이 터진 내 입 안에서 눈송이가 녹아내렸네.
네, 고태관 이제 유고 시집 내년 5월에 나올 내가 빌었던 소원이 나였으면. 그래서 바다에 눈이 내리면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초고에는 안목이라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퇴고가 되고 나서 안목이라는 언어가 다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강릉 저희 집 앞이 안목해변인데 고태관 시인이 이 시를 적을 때 저희 집 앞에 그 가까운 해변을 생각하면서 강릉을 추억하면서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이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얘기해드렸지만 올해는 그 문학주간이 영상이나 아니면 뭐 줌회의나 뭐 이런 온라인 온택트. 네. 매체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팬데믹 시대에 예술가들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호도승이 먼저 나오나요? 네, 저는 참담했습니다. 아, 네. 참담했고요. 트루베르는 정말 문학 행사, 그런 뭐 문학 콘서트 위주로 다녔는데 이제 전국의 모든 문학 행사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올해 그런 큰 무대는 한 번도 서질 못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소소한 모임도 조차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상태였고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오늘 녹화하기 전날에 자그맣게 이제 아티스트 토크 그 토크를 가지면서 그때 사람들이랑 처음 만났어요. 올해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올해 두 번째 행사가 이 문학주간 입니다. 10월인데 네. 이게 두 번째 행사가 되었네요. 네네네. 뭐 문학 관련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다들 잘못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학 관련 행사도 되게 많이 취소되고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작가들은 행사나 교육 같은 걸로 밥벌이를 하잖아요. 네네. 원고료로 먹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럼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책이 많이 팔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됐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되게 좋겠다. 네,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다 이제 아까 나디아님도 그렇지만 행사나 교육으로 먹고 사는데 모든 게 취소돼서 굉장히 네.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는데요. 송지연 작가도 비슷했나요? 네, 저는 일단 서울 올라가서 자취방을 얻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이 강의를 하면은 이건 정도는 뭔가 할 수 있겠다, 생활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모든 강의가 취소됐고, 그래서 이건 잘라주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급하게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고 진짜 그러니까 매일 밤 누웠을 때 너무 불안해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달 월세는 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진짜 제가 올해 역대급으로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원고료를 가지고는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고료로는 먹고 살지 못했고 빚도 아직도 다 못 갚았고 네, 그래서 진짜 최악이었다. 뭘 한다마다. 근데 일은 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하는데 그게 빚을 갚고 생활을 할 만큼은 아니고 뭔가 계속 쌓여간 조금씩 자잘하게 빚이 쌓여가는 느낌. 작가들은 뭐 집에서 글 쓰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하지만 이게 수익 구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는 네, 절대로 글 써서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는데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많은 수업들이. 근데 저는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에 발맞추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학 관련 이제 작가들은 그런
약간 그래도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야 그런 조금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매체들로 조금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알고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좋죠. 왜냐면 저희도 이제 글만 쓰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너무 왜 이렇게 슬퍼? 구차하나요? 제가 너무 구차했나요? 모두 지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다들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이 시기에 맞게 송지연 소설가는 지금 팬데믹과 관련된 앤솔로지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청탁은 올 상반기에 받았고 이제야 2권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 혼자서는 무섭지만이라는 보스토크 프레스에서 나온 앤솔로지고요. 하나는 아르테에서 나온 표제작이 제 작품인데 쓰지 않을 이야기로 이렇게 2 작품이고 이 2 작품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좀 중편으로 늘려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중편 혹은 이제 경장편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뭔가 전염병이 창궐한 어떤 도시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이 정도의 모습까지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스펙터클한 작품을 쓰지는 못했고 가난한 얘기 썼나요? 예. 강남이가 강남에서 가능한 문학은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일이고요. 저희 잘할 수 있거든요. 결국 가난한 얘기를 쓰셨군요.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거 지금 질문지를 다시 보고 있는데 네. 약간 동해에서 이제 예술활동 어떤 도움이 되었나 이게 거의 첫 질문이었는데 막 알바를 많이 했다 이러고 마지막에 가난한 소설을 썼다. 어쩔 수 없죠.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작가들의 삶이란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젊은 작가는 왜 안 끝나요? 왜 나이가 들어도 왜 젊은 작가예요? 그 말하려고 했어. 언제까지 젊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난한 젊은 작가에만 하는가. 이게 참. 깊은 일. 안현미. 그날 이후 누군가는 남은 전생애로 그 바다를 견디고 있다. 그것은 깊은 일. 오늘의 마지막 커피를 마시는 밤. 아무래도 이번 생은 무책임해야겠다. 오래 방치해두다 어느 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마음처럼. 오래 끌려다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쓸모없어진 어떤 미움처럼. 아무래도 이번 생은 나부터 죽고 말야겠다. 그러고도 남는 시간은 삶을 살아야겠다. 아무래도 이번 생은 혼자 밥 먹는, 혼자 우는, 혼자 죽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야겠다.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침묵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 깊은 일.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안현미 시인의 깊은 일이라는 시를 읽었고요. 올해 3월에 나온 시집이에요. 동명의 깊은 일이라는 시집이고요. 사실 다른 바다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애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강릉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바다와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이 시를 한번 골라봤어요. 여러분도 깊은 일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강릉의 바다도 강릉의 바다만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누는데요. 저희 어쨌든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예술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아까 시 낭송도 해드렸던 고태관 시인 피티컬 트루베르 리더 피티컬이 하는 나라로 가면서 아직 트루베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될진 저도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일단은 쉬게 되었는데 일단 내년 이제 고태관 시인의 시집이 5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원래는 김수영 시인의 추모 앨범을 만들 그런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수영 시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소중한 누군가의 추모 앨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풀을 트루베르가 만들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EGFM의 곡 아픈 몸이 이제 김수영 시인의 아픈 몸이를 착안해서 쓴 곡들 함께 묶어가지고 앨범 이제 내년 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땐 좀 우리 상황이 조금 풀려서 이렇게 무대에서도 함께 만나고 거의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거의 이제 주인공 없는 이제 문학 파티를 한번 우리끼리 즐겁게 해볼 예정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피티컬님도 약간 그런 거를 원할 것 같아요. 우리 네, 신나게 노는 거. 놀고 이런 거. 그럼요. 네. 같이 와서 또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뜻깊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송지연 선생은 어떤 계획 있으세요? 일단은 그 두 번째 소설집을 또 넘었어요. 그 1집도 한참 넘어가지고 묻게 됐는데 2집도 그렇게 생긴 상황이라 2집을 어서 묻고 내년에 경장편을 한 편 쓰고 잠깐 소설집 언제까지 묶으실 건지 여기다가 똑바로 내가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묶으실 겁니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여름쯤? 여름쯤이라니? 제 맘대로 아닌데 여름쯤에 좀 출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있어서 봄에는 진짜요? 그러면 5월 31일까지 묶으시는 걸로 저희 네? 잠재적으로다가 얘기를 해볼까요? 5월 31일이면은 네. 충분합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권민경 시인 저요? 네. 저를 물어볼 줄 몰랐네요. 저는 일단 저도 이 집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된 에세이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와. 내년에 3개를 다 내는 게 저는 목표고요. 목표하는 거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루려고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에바 참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 같이 강릉에서 가능한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오늘 촬영하시는 소감 좀 듣고 싶어요. 대학로에서 해왔잖아요. 대학로에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고 지금은 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면대면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이면으로 이제 강릉에 와서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함께 문학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이 문학에 또 이제 강릉에서 시작할 수 있는 문학에 대한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뜻깊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말 저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와. 예. 네, 송지연 소설가 어떠셨어요? 일단은 우리 그 단톡방에서 문짝 단톡방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앞에 피티컬님이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울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안 울어서 일단 스스로가 대견하고요. 대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빠듯한 일정으로 와서 맞아요. 많은 준비를 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 뜰뽕 들어오자마자
너무 공간이 아름다워서 마음이 그런 바쁜 마음이 딱 녹아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네. 권민경 시인님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저요? 아니에요. 네, 또 소감 아쉽죠? 네. 소감 이걸 생각 안 했거든요 진짜.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문짝 멤버들하고 해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문학주간 저도 몇 번 참여해봤는데 오늘이 저한테는 제일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강릉도 좋고 우리 셋 다 연구 없는 어디도 좋으니까 맞아요. 또 내년에도 다시 작은 재밌게, 어딘가에서 문학 얘기를 네. 또 시작했으면 네, 좋겠어요. 재밌게 해봤어요. 동해생활이 저 사실 아픈 손가락처럼 많이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네, 엄청 실물 깡패 진짜 예쁘고 그런데 속에 예쁜 사진들도 네. 진짜 많아요. 동생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또 동생이 이 사진 작업을 한 이후로 사실은 진로를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중요한 책이 물론 팔리지 않아도 저의 이제 한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그래도 왠지 좀 더 이 아이가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그런 네.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홍보를 마지막으로. 네.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문짝으로도 이제 맞아요. 어떤 모양이든 네네네. 좀 간략한 모양이든 좀 문짝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늘 좋고 늘 즐거운 우리 권민경 시인과 송지연 소설가도 이제 내년에도 더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릉에서 가능한 문학에 대한 제목으로 저희 강릉에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문학주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 내년에도 만나요.